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한일 중재 안 하겠다면 우리에게 다른 지렛대 있나. 중앙일보는 청와대와 민주당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동아일보는 문 외교장으로 돌아오라. 일 바꿀 냉철한 대책 뒤따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최악 상황 대비한 경제 운용이 필요해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쇼크로 성장 1%대 추락 우려, 기업 비상경영 돌입, 경제 불확실성 높이는 법 적용 유예 등 특단 정책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신문은 6시에 불 끄고 소조의 R&D 예산 줄이고 무슨 수로 일본 이기겠나.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의 협상 여지 공식화와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논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준수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일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서 비롯됐지만 여러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겉으로 드러난 소문과 달리 거품이고 일본 국민들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 아래 수직 하층 계열화 형태이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본을 추격하고 있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듯이 일본 역시 한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중년 참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평화헌법 구조 개혁을 통한 군국주의화의 길로 나가기 위해 혐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과 미일 수직 계열 하청 생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논란 많은 주유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화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오히려 최고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협치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대통령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통큰 협치를 기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선과 정책에 따른 정당이 무조건 협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치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면 이는 반노동자적 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파업 찬반 투표 나선 현대중 노조가 따져봐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 망가지면 노조 설당 없어 추락한 조선업 경쟁력 회복 위에 빅2 체제 파업 지속하면 공멸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얻고 유지되는 이유는 노동자의 노동이 착취당하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자신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말하면서 노동자 파업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조국 수석 관련된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법무장관 내정설 조국 청와대 수석의 월권 굴림 도 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서는 그림자처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월권이라면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판단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국제 대회에서 코리아 없는 유니폼 입힌 얼빠진 수영연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면 감독 당국인 주무부처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이번엔 재산세 폭탄, 안정성 없는 세제가 문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 경쟁력 갖추려면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장기 투자 유인하는 요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세 부담률이 높은 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낮은 나라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세금을 인하하거나 면제주면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 투자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묻고 싶네요. 오늘날 자본은 투기적 목적으로 이동하고 세금 회피처를 찾아 떠돌고 있습니다. 규제와 완화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소재 부품 산업
투자 막는 환경 규제부터 수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것이 고작 규제 완화인가 묻고 싶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게 우선이지 규제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늘어난 일자리 99%가 노인인데 이런 나라 또 있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비판이죠. 민간 부문 일자리를 늘리려면 재벌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시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취임 10개월에 10번 사과한 국방장관 해임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사과 횟수가 아니라 장관을 해임할 정도로 중대한 내용인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장관이 해임될 때 책임의 정도를 비교해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임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통령이 판단하고 대통령이 다수당 여당과 협의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괴롭힘 금지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문화 신얘기 써나가자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법이 바뀐다고 관행이 바뀌고 불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기다리다 지쳐 계약 취소 2만 대, 노조 이기주의에 막힌 정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대자동차의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펠리세이드를 주문해 놓고 출고를 기다리다 못해 취소한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공장, 사공장 근로자끼리 특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갈등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추가 노동이 아니라 특권 노동이 아니라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일자리도 나눈다면 공장별로 노동자들이 특권 수당을 챙기기 위한 이런 갈등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